금일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SVB 예금자 보호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막장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SVB 은행이 파산을 하는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 맡긴 돈 200조 원을 이제 벤처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돈 안에는 사실 벤처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월급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들도 포함되어 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 영역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어발식으로 엮이고 얽혀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보기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략 2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의 빚이 대략 4경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만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2천조 원을 찍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됐을 때 4천조 원을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을 가동해서 달러를 찍어서 빌린 돈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은 돈들까지 정부에서 그 파장을 막기 위해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또 화폐를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SVB 은행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얽히고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봤을 때 몇백 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파산 예정이고요. SV 한 개 가지고 엮여있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고요. 그게 전 세계로 뻗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SV 외에 은행들이 파산하게 될 건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채권 투자나 각종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은행에 돈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은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최대한 숨겨야죠. 이 문제를 최대한 숨겨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거는요, 미국이요, 파산을 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기업들이 미국한테 돈을 맡겼고 미국에 있는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한테 돈을 맡긴 기업들이 전 세계에 무수히 많아요. 그 돈들을 회수할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회수, 내일 회수. 근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면 달러를 주고 중국 돈, 일본 돈, 유럽 돈, 한국 돈 이런 식으로 다 자기네 나라로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내 달러의 양이 폭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변수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최대한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달러가 떨어지지 않게끔 꼼수를 부릴 건데 이게 어차피 시간차인 거예요.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미국에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에 맡긴 돈을 회수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죠? 우리 지금 매우 안전하다, 괜찮다,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요. 고용지수 강조해야 되고요. 실업지수 강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금리 빨리 올려야 돼요. 금리라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나마 미국에 돈을 맡길 겁니다. 근데 변수가 뭐냐? 금리라는 것을 지금 대략 4% 인근이잖아요. 공격적으로 올렸다고 쳐봐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8%까지 공격적으로 계속 올려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방법이 없어요. 더 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이든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내년 연말까지 이 위기를 시간 끌기를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전쟁인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겼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마을금고가 망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죠? 돈을 당장 인출해야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에요.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뉴스를 보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당연히 투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라면 거짓말을 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왔을 때는요, 사람은요, 비겁해져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내 자리가 죽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안 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들은 전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제가 작년부터 미국 경제 결국에 몰락하고 파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 여태까지 잘 숨겨왔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 미국 주식은 영원하다? 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개소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검색량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세를 탔어요.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삼성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대략 한 40%가량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졌죠. 현재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반등 시점이 나왔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그래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한 지점이 이 지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츠라는 자동차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검색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이 벤츠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중고차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수입차를 구입하실 분들은 지금 살 시기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 가격 폭락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신차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갑자기 뭐 10% 할인, 20% 할인, 최대 뭐 30% 할인 이런 식으로 할인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거예요.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소비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비를 할 준비인데 그게 2020년 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탔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신차들이 할인을 시작하고 중고차 값이 폭락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 SV 파산 관련해서 예금자 보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달러를 찍어서 막아주겠다. 달러를 찍으면 뭐라 그랬죠?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금시세는 급등을 한다. 계속.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인데 최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수백 곳은 파산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돈을 맡긴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또 위기, 거기에 또 돈을 맡긴 개인들이 또 위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오지 않아도 왜 위기가 오냐?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오늘부터 찾게 돼요. 그러면서 돈이 바닥을 드러내고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곳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영역을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은행이 50곳이 파산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농협에 1억 원을 입금해 놨는데 예금자 보호 구간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을 사서 보관하거나 현찰로 집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보험사나 금융기관에서는요 고객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남는 돈에 대해서는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채권을 삽니다. 안전한 채권을.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이 어디냐?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금융권들, 그 현찰들이 현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채권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의 조그만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전체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뭐 굳이 없는 사실을 제가 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미국이 파산할 건데.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10만 전자에서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계속 못 믿으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이 파산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 정치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래에 반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경제라는 것은요. 답안이 없어요. 과거 지표를 활용할 수 없고요. 이번 위기는요. 역사의 어떤 위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빨리 파산을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잖아요. 빚은 더 많이 늘고요. 미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기축통화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기축통화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잘 해먹었잖아요. 왜 이런 나라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 쓰러져야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대국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봐야죠. 당장의 위기에 대해서 두려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미국이란 나라가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늘 방해꾼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에게 지금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런 나라는요, 그냥 쓰러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너무 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상은 좁게 돌아가지 않고요. 넓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좀 넓게 보시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